안녕하세요. 주식 매트의 1월 30일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지수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코스피를 보시게 되면 오늘 또 많은 하락이 있었죠. 지난 화요일날 설 명절 이후에 3% 이상 하락을 했고 오늘 또 2% 가까운 하락을 했는데 제가 유튜브 방송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거 방송을 보셨던 분은 아실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갭상승이 많았던 것들, 그래서 갭을 메워야 된다는 거 계속 말씀드렸었죠. 이 자리, 이 자리, 그리고 이렇게 최근에 2000포인트 그러니까 이상에서 2000포인트 이상에서 발생했던 갭이 지금 보시다시피 4개가 있었죠. 4개가 있었고, 지난번에 발생했던 위에서 2개 자리는 이제 다 메웠고, 또 지금 보시는 자리, 이 자리도 지금 갭을 메웠고, 남은 갭은 2109에서 발생한 갭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2109포인트 메워야 된다 말씀드렸었습니다. 2200 넘었을 때부터도 계속 2109포인트를 말씀드렸었죠. 이제 40포인트 정도 하락을 하게 되면 2109포인트를 달성하게 될 텐데, 일단 갭을 메우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 라고 보시고요. 그러면 이번에 하락의 단기 저점의 지지자리는 어디냐 2100을 조금 하회한 자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자리가 이제 2088포인트 2088포인트 정도 전후에서는 이제 단기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죠. 2088포인트 지금부터 이제 60포인트 정도 더 하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2277포인트 고점에서 현재 2148포인트까지 빠지는데 불과 6거래일 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앞으로 며칠 동안에 이 하락의 저점을 완성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2088포인트 여전히 이 자리는 일목균형표의 구름층 하단과 그리고 일봉에서 121선이 맞닿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1차적인 지지 자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파른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건이 생기면서 지금 조정이 나와야 될 자리에서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나, 어떻게 보면 신종 코로나 사건이 조정의 빌미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튼 2088포인트는 단기 지지 자리가 될 것이다 라고 보이고, 만약에 2088포인트에서 지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2000포인트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지금 여전히 갭은 발생한 자리가 더 있어요. 보시다시피 2000포인트 아래에서도 이렇게 2개의 갭이 있습니다. 갭은 반드시 메우느냐? 네, 반드시 메웁니다. 지금까지 역사를 봤을 때 한두 번 빼고는 갭을 다 메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포인트도 깨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러나 이 2개의 자리는 올 한해 2020년도에 메워야 된다라는 그런 보장은 아닙니다. 나중에 내년이나 내후년에도 메울 수 있는 자리, 언젠가는 메워야 될 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000포인트가 콘크리트 자리라서 2000포인트를 절대 깨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올 한해에 2000포인트 무너지면서 2개의 갭자리를 메운다라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메워야 될 부담스러운 자리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시면서 단기적으로는 2088포인트 단기 지지자리 기억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을 봐야 되는데, 코스닥 보시게 되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양호한 흐름이었었죠. 일봉에서 1년 평균인 220선 자리를 넘어서고 이제 조정이 나오는데, 코스닥의 단기 지지자리는 이제 644포인트 정도 되겠죠. 644포인트 단기 지지자리가 644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 사건의 영향으로 조정이 나왔습니다만, 이제 단기 지지자리가 거의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너무 공포에 의해서 종목을 마구 던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는
지지 자리가 거의 다가왔다. 이제 단기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타이밍에 거의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4.15 총선 4월 달에 있고 또 올해 12월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도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선거 전에선 주가가 반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지금은 그와 같은 큰 반등 이전에 필요한 조정, 어느 정도 조정을 해서 주가를 좀 어떻게 보면 반등을 하기 위해서 또 뜀박질을 하기 위한 도약의 준비의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폭락의 시장이 아니라 단기 조정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런 관점 임하시면은 너무 공포스럽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럼 단기 지지자리 코스피는 2088, 코스닥은 644 두 개 포인트를 기억하시면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지난번에 추천드렸던 우한 폐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제가 설 명절 이전에 드렸던 종목들에 대한 리뷰 그리고 단기 대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디텍 매드를 제가 명절 전에 말씀을 드렸었고, 명절 이후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화요일날 점상한가, 그리고 수요일날 보합선에서, 그리고 오늘 또 보합선에서, 참 신기하죠. 계속해서 3일 연속에서 16,000, 종가는 16,900원이에요 16,900원이에요 이렇게 3일 동안 연속해서 3일 연속 종가, 같은 종가를 기록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장중에는 오늘 마이너스 11%까지 빠졌다가 이렇게 종가를 3일 연속 같게 맞춰놨는데, 자, 시간의 현재가를 보실까요? 시간의 현재가에서는 3.5% 오른 상태로 이제 마감을 했죠. 내일 상황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주봉에서 보시게 되면, 주봉에서는 제가 단기 고점을 이제 15,000원으로 제시드렸습니다. 그 위를 껑충 뛰어넘었죠. 지금 매물대 위에 있고요. 보이시죠? 지금 매물대 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매물대 넘어섰고, 그리고 또 주봉에서의 고점도 넘겼다가 지금 오버슈팅 했다가 지금 밀려 있었는데, 그럼 바디텍 매드가 갈 수 있는 단기 고점은 다시금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19,000원이 넘는 자리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최근 갔던 고점은 18,550원이었죠. 이제 갈 수 있는 거는 이제 19,500원도 갈 수가 있습니다. 바디텍 매드는 주봉에서 봤을 때 19,500원짜리까지 도달 가능성이 있고, 또 월봉에서 봤을 때는 2만원도 갈 수 있죠. 월봉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본다 그러면 너무 높은 고점을 바라보기보다는 이제 19,500원 1차, 그 다음에 27,000원 정도, 27,000원, 25,000원에서 27,000원. 그러니까 지금 주봉에서는 제가 이제 19,500원을 제시드렸죠. 19,500원. 그리고 월봉에서는 25,000원, 이렇게 19,500원과 25,000원에 단기 고점 형성 가능성이 있으니까 현재가는 16,900원이고요. 바디텍 매드는 두려워할 종목이 아니라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1차 19,500원, 2차 25,000원 바라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드렸던 종목이 랩지노믹스라는 종목이죠. 랩지노믹스 명절 전에 종가가 5,570원이었는데 9,76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랩지노믹스의 현황을 보시게 되면 다른 종목들이 조정을 겪었던 것과 다르게 계속해서 명절 이후에 3일 연속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자, 오늘도 9,760원까지 장중에 27%까지 올랐었죠. 근데 랩지노믹스는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10,000원이 넘을 수가 있거든요. 10,000원이 넘을 수가 있는데,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 세 자릿수에서 네 자릿수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왔어요. 오늘 고점 9,760원. 네, 자릿수가 바뀌기 전에 자릿수도 저항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9,900원, 9,990원, 10,000원이 가기 전에 한번 저항에 부딪힐 수 있으니까 현재가 8,340원에서 9,990원의 저항을 염두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물론 10,000원을 넘어서게 되면 16,000원짜리도 갈 수가 있겠습니다. 16,000원은 좀 강력한 저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대응하신다면 1차 9,990원, 2차 16,000원을 설정하고
저항 영역 설정하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고요. 다음에 드렸던 종목이 이제 PCL이라는 종목인데요. PCL이라는 종목 명절 이후에 바로 점상한가를 가고 그 이후에도 추가로 상승을 해서 14,400원까지 갔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2주일 만에 거의 뭐 2배 가까이 오른 종목이 됐는데요. PCL은 일봉상에서 보게 되면은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죠. 주봉상에서 보시게 되면 상승이 좀 남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느냐? 14,900원입니다. 14,900원. PCL은 14,900원까지도 상승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간 외에도 지금 6.1% 오늘 올랐었죠. 6.1% 올랐고, 그래서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고점 라인은 14,900원. 거기는 또 이 주봉에서 보셨듯이 지금 윗골이 달았는데 또 윗골이 달고 빠질 수 있으니까 14,900원 꼭 기억하시고 그 전 뭐 14,700원 이때쯤에 매도로 대응하셔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바이오니아를 추천드렸었는데요. 바이오니아도 명절 이후에 바로 20%까지 치닫고 또 다음날 조정 주는 듯이 보이더니 오늘은 또 갭상승해서 위로 더 치고 하다가 이제 빠졌는데, 자, 바이오니아는 9,700원 정도 되지 않을까. 9,800원이네요. 9,800원. 9,800원까지 상승이 가능합니다. 9,800원. 시간 외에도 이제 4.89% 오르고 마감을 했고요. 매수를 한다 그러면 지금 매물대를 넘어서는 순간에 8,500원을 넘어서는 순간에 매수하셔도 좋습니다. 이건 확인 작업이죠. 매물대 아래에서 공방이 있다 그러면 매물대 아래로 밀릴 수 있지만 매물대 위로 올라서는 지금 오늘 종가 시간 외 종가가 8,580원이니까 매물대 위에서 마감을 했죠.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8,500원 이상에서 출발을 할 때 이게 내일 9,800원대까지 갈 수도 있고, 내일 금요일인데 뭐 다음 주에도 도달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겠죠. 9,800원. 바이오니아는 9,800원까지 도전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다음은 메디앙스, 이제 마스크 종목을 좀 볼게요. 메디앙스, 제가 또 메디앙스도 추천드렸었는데요. 메디앙스 명절 이후에 갭상승으로 떴다가 또 고점에서 점차 내려오질 않고 있는데, 주봉에서 보시면 이제 주봉에서는 이렇게 120 또는 240 주선에서 부딪혀서 윗골이 달고 좀 빠진 듯한 모습이죠. 메디악스가 주봉에서 갈 수 있는 최고점은 이제 14,600원 정도 될 건데요. 14,600원. 이 240주선을 넘어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확인 작업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13,400원을 넘어서는 순간, 13,400원을 넘어서는 순간에 14,600원까지 갈 수 있으니까 굳이 뭐 밑에서부터 저점 공략을 한다 하는 것도 좋겠지만, 왜냐면 그걸 권유해 드리기보다는 지금 240주선이 강력한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저항을 넘어서는 순간에 매수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것이 확인 매수하는 건데요. 14,600원까지의 그런 목표가를 설정을 하고 대응하시면 좋겠는데,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시간 외에서는 이제 상한가를 기억했어요. 13,550원. 그러니까 지금 13,550원이라고 한다 그러면 주봉에서 240선을 넘어서는 거죠. 넘어서는 순간이기 때문에 13,500원, 400원, 500원 넘어서는 순간에도 매수 대응해서 14,600원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14,600원은 또 강력하게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추격 매수 하신다 그러면 14,600원 전후에서는 바로 시장가로 매도하는 전략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마스크 종목 KM제약도 추천을 드렸었고요. KM제약도 명절 이후에 바로 28일부터 치고 나갔죠. 28일부터 시가 20%로 해서 상한가 기록을 하고 다음 날은 조금 빠졌다가 오늘 뭐 종가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계속해서 5,300원과 5,500원 사이에 있는 종목인데요. KM제약은 주봉에서 보게 되면 더 갈 수 있는 모습입니다.
6,500원대까지 6,500원대까지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고요. 오늘 시간 외에서는 이렇게 6.9% 오르고 마감했습니다. 5,700원 선에서 마감을 했는데, 그럼 5,700원에서 스타트를 한다 그러면 6,180원, 다음은 6,500원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할 수가 있어요. 단번에 가진 어렵겠지만 1차적으로 부딪히는 자리는 6,170원, 그 다음에 도전하는 게 이제 6,500원 순이거든요. 그러니까 KM제약은 내일 만약에 6,000원을 넘어서는 순간이 온다 그러면 6,500원까지의 최고점을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죠. 지금부터 한 800원 정도 남은 자리이기 때문에 20%까지는 아니고 한 15에서 16% 선 상승한 자리에서 저항에 부딪히고 빠질 수 있으니까 그 점을 유념하시면서 내일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광동제약도 추천드렸었죠. 광동제약도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는데, 광동제약의 경우는 오히려 빠졌어요. 명절 전에 6,670원이었는데 그 종가 6,670원보다 더 빠졌습니다. 광동제약은 사실 실적주거든요. 마스크의 실적도 있지만 광동제약은 여러모로 제약주 중에서 이제 실적이 뒷받침되는 굉장히 탄탄한 종목인데, 어떻게 보면은 주식수가 많아서 그런지 탄력이 붙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광동제약도 보시게 되면 이거는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은 아니고 수익이나 중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7,600원까지는 상승 가능한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거보다는 중기적인 관점에서 대응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광동제약을 바닥권에서 지금 6,500원 선에서는 매수하는 게 어떨까. 6,500원 매수해서 7,600원 매도하면 되거든요. 더 간다 그러면 8,000원까지도 바라보입니다. 궁극적으로는 8,000원까지 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광동제약은 실적도 탄탄하고요. 다른 제약 바이오 업종 중에서 보다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이고 저평가된 종목이죠. 영업이익이 300억이 넘는데 시총이 3,400억밖에 되지 않아요. 적정 시총은 저는 5,000억이 넘는다 보고 있거든요. 광동제약은 지금 이 바닥권이다 생각하시고 느긋하게 보신다 그러면은 1차적으로 7,600원, 2차는 8,000원까지 보시면서 중기 종목으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이제 항생제 관련 종목, 리바비린 항생제 관련 종목으로 안내해 드렸던 이제 신신제약이라는 종목이 있죠. 신신제약도 광동제약과 비슷한 흐름을 보였네요. 설 명절 이후에 바로 상승했다가 8% 상승했다가 그 다음날 갭상승해서 빠지고 오늘까지 이틀 연속 빠졌는데, 신신제약은 주봉에서 제시드렸던 가격들 9,000원에서 만원 사이까지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오늘 코스닥 하락의 영향을 받았습니다만 9,600원 선까지 상승이 가능한 종목입니다. 신신제약은요. 또 치매 관련주로서 각광받기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광동제약처럼 저점에서 잘 매수할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7,100원 선에서는 매수로 대응하시는 게 굉장히 좋겠습니다. 7,100원 선에서 매수해서 9,600원에서 매도하는 전략이요. 신신제약 9,600원 매도 자리 다시금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9,600원 매수는 7,100원 선에서 매수하시고요. 신신제약과 더불어서 항생제 리바비린 관련주로 안내를 드렸던 신풍제약을 보겠습니다. 신풍제약도 비슷하게 신신제약처럼 같은 맥락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만 신풍제약도 9,400원 선까지는 도전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9,400원 선 매수는 현재 7,000원 선 7,000원 선에서 매수를 해서 9,300원 다시금 정정해서 9,400원이 아니라 9,300원 현재 7,010원인데요. 잘 매수를 7,000원 초반에 잘 매수하시게 되면 9,300원에 매도가 가능한 종목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과도하게 이제 빠졌다라는 그런 판단이 들고, 지금 일봉에서 60선의 지지를 잘 받고 이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60선 지지를 받고 있는 한 7,000원에서 매수하신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9,300원에서는 충분히 매도가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 제가 유나이티드 제약도 추천드렸는데, 이 유나이티드 제약은 이제 쌍바닥을 잡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실적이 좋죠. 광동제약처럼 좀 매출액이 2천억에 나고 영업이익이 200억에서 300억. 근데 시가총액이 2,700억에 불과한 종목이죠. 유나이티드 제약은 제네릭이기도 하고 합성 신약 관련된 그런 종목인데, 계량 신약이죠. 계량 신약 관련된 종목인데요. 실적의 뒷받침되는 종목이다. 그래서 유나이티드 제약도 아까 말씀드렸던 광동제약, 신신제약, 신풍제약처럼 바닥권에서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고, 또 유나이티드 제약도 여유있게 스윙의 패턴으로 보신다 그러면 19,000원대에 도전할 수 있는 종목이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점 매수를 잘해서 쌍바닥 잡을 때 16,600원부터 17,000원 사이에 매수를 하게 되면 19,000원대 매도가 가능한 종목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 유니온제약도 추천을 드렸었죠. 계속해서 광동제약, 신신제약, 신풍제약, 유나이티드 제약, 또 한국 유니온제약도 같은 맥락의 흐름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이 한국 유니온제약도 실적주거든요. 실적주인데 저점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한국 유니온제약이 갈 수 있는 자리는 이제 17,000원대 다시 도전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지금 17,000원대를 두 번 정도 갔었죠. 두 번 여기서 17,000원, 그 다음에 17,150원, 17,000원대가 오게 되면 이제 매도인데, 계속해서 그 자리가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죠. 17,000원대는 지금 13,750원, 그 일봉에서 지금 60선에 지지를 받고 있는 자리, 이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13,700원, 13,000원대 매수를 하게 되면 17,000원에 충분히 매도가 가능한 종목입니다. 실적도 나쁘지 않고요. 실적도 괜찮고 시총이 800억대밖에 되지 않는 제약 업종이죠. 작년도 매출액이 좀 줄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한국 유니온제약은 여러 가지 제약 외에도 바이오 업종으로도 지금 인식이 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대응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 코미팜이라는 종목이었죠. 코미팜도 예상만큼 잘 가진 못했어요. 명절 이후에도 그렇고. 근데 오늘은 장중에 9.7%까지 올랐었죠. 이 종목도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항생제에 관련한 종목으로 좀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그래요. 이제 항생제가 실질적으로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항생 의약품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게 될지 또 안 하게 될지, 또 그거는 장담을 못합니다만 기대감이 있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 현재 치료제로 나온 곳은 없습니다. 치료제로 나온 곳은 없지만 계속해서 항생제로 부각될 때마다 돌아가면서 상승이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같이 9%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고점에서 매도하는 전략이 좋았죠. 근데 코미팜의 경우는 지금 일봉의 120선이 이렇게 하향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계속 지지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13,000원대는 매수 영역이에요. 박스권을 두고 설정하시면 되죠. 박스권 13,000원대부터 16,000원대까지 이렇게 박스권에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13,000원대 매수, 또 15,000원에서 16,000원 사이 매도, 계속해서 이렇게 박스권 내에서 저점 매수해서 고점 매도하는 이렇게 전략으로 움직이면 굉장히 괜찮은 종목이고, 또 이제 코미팜은 항암제 그 물질을 갖고 있죠. 코미녹스라는. 언젠가 굉장히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인데, 지금 코미팜이 갖고 있는 항암 물질은 특정 암이 아닌 거의 200개가 넘는 암과 관련된 치료의 물질로 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코미팜이 언제는 또 폭발력이 있게 터질지 몰라요. 현재는 박스권 내에서만 움직이고요. 철저하게 13,000원과 16,000원 사이 박스권에서만 움직이시고, 16,000원에 그 박스권을 돌파한다 그러면 2만원도 돌파할 수 있거든요. 2만원도 돌파할 수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저는 21,900원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박스권에 무너졌을 때는 이제 9,000원대에서 매수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범위가 넓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차트의 흐름이 저점 라인은 9,000원이고 고점 라인은 21,000원대로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움직이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 이제 보락이었죠.
보락이라는 종목을 추천드렸고, 이거는 이제 세정제 종목으로 추천드렸었고요. 명절 이후에는 다음날 23%까지 올랐었다가 어제 오늘 이렇게 하락이 나왔습니다만, 보락도 이제 매수 타이밍이 오고 있죠. 2100원, 2200원 사이에. 오늘 시간 외에서는 어떻게 움직였나요? 시간 외에서는 5.75% 이렇게 오르고 마감했는데요. 시가가 내일 2300원 이상에서 출발을 할 수가 있어요. 2300원 자리는 이제 일봉에서 이제 기준선 자리, 이제 중심 자리가 되겠죠. 2300원 선에서 공방이 있다가 이제 위로 치고 나갈 수 있는데, 주봉에서 보시게 되면 보락은 이제 궁극적으로 간다면 3000원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3000원 이상까지도. 요즘 세정제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잘 팔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락은 이제 3070원까지 볼 수 있고요. 네, 매물대, 주봉에서 매물대 보이는 매물대 그 아래에서 매도하는 전략이 좋겠죠. 3070원. 궁극적으로 3070원까지 볼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지금 일봉상에서는 조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일 2300원 이상 부근에서 출발한다 그러면 다시 또 2700원을 넘어설 수 있으니까 보락의 움직임도 잘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항생제 관련해서 대한유팜도 추천을 드렸었죠. 대한유팜의 경우는 지금 15,450원까지 상승했다가 이렇게 이제 많이 하락을 했는데, 좀 매수하기에 굉장히 적절한 타이밍이 오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현재 11,300원인데요. 11,300원인데 11,000원대는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1,000원부터 11,500원까지. 사실 뭐 주봉에서 보게 되면은 또 지금 한번 이렇게 240주선에서 한번 부딪힌 모습이 보이죠. 240주선이 이제 내려오게 될 거예요. 밑으로 내려오게 될 텐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될 텐데, 그러면 다시 상승하게 되면 또 이 자리를 또 부딪히겠죠. 이번 주는 내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만약에 다음 주에 도전한다 그러면 또 이렇게 240주선 한 번 더 갈 수 있어요. 이때는 240주선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걸 보고 매도를 해야겠죠. 그러면 14,000원대 다시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 대한유팜도 이제 항생제로서도 좀 자리매김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조정의 타이밍이긴 하지만 11,000원대 매수해서 1차 매도는 이제 12,500원 선, 12,500원 선 이렇게 하고, 주봉에서는 내려오는 240주선을 보면서 거기서 한 번 더 부딪힐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뚫지는 못하고 또 두 번째에서도 또 부딪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14,000원대는 매도 전략을 하시고요. 일봉에서는 12,500원입니다. 1차 저항 12,500원, 2차는 14,000원 이렇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제가 안내드렸던 저항 매도 가격 기억하셨다가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다음은 이제 백광소재라는 종목도 추천드렸습니다만, 이제 백광소재 이 종목은 이제 생석회 관련주죠. 실질적으로 이렇게 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강하게 연관된 종목은 아닙니다. 근데 백광소재 관련 종목은 이제 파루라든지 체시스라든지 또는 백광산업이라든지 이글벳, 뭐 대성미생물 이런 종목도 연동돼서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백광소재는 생석회 관련주로서 이제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 종목이에요. 근데 지금 조정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5,500원 이상, 그러니까 5,700원까지도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백광소재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5,700원에 매도하는 뭐 전략을 가지고 대응하시면 좋겠고, 매수는 지금 4,200원 선인데요. 한 번 더 일봉에서의 240선의 테스트를 할 수가 있거든요. 테스트하는 자리가 이제 4,000원 이 초반 자리가 되겠죠. 4,000원 초반에서는 매수를 하시면 5,700원까지 상승 가능한 종목입니다. 4,000원대 매수해서 5,700원에 매도하는 전략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바디텍 및 랩지노믹스, PCL, 바이오니아, 메디앙스, KM제약 여러 종목 다시 리뷰를 했습니다만, 이 종목들 중에서 좋다, 그러니까 뭐 제가 말씀드렸던 저항 매도 가격에 좀 빨리 도달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해서 강조드리고 싶은 종목은 KM제약. KM제약이 6,500원까지 도달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이제 바이오니아.
바이오니아는 일봉에서 9,800원 도전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바이오니아 9,800원. 그래서 KM제약 6,500원, 바이오니아 9,800원. 두 종목, 전체 종목에서 두 개 종목을 단기 추천으로서 안내를 드리고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